네, 첫 코너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입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예요. 장영혁 팀장님과 오늘도 시장의 방향성들 중심 잡겠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러니까요 미증시가 물론 연속 오른 건 이틀이지만 좀 보면 올랐다가 네, 하루 밀렸다. 있죠. 네, 연속성을 가는 것 같은 느낌을 갑니다. 네. 안정감을 주는데 문제는 우리 증시가 좀 따라가지 못한다는 건데. 네. 왜 그럴까요? 뭐 선물 얘기 요즘 매일같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제 장 초반만 하더라도 야 오늘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많이들 드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장 열린 지 한 30분 만에 외국인들이 선물을 한 2천억 정도 땡겼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드디어 기다리던 시그널이 오는구나라는 부분으로 생각들 많이 하셨을 텐데요. 1시간 반을 넘기지 못하더라고요. 예, 매수량을 다 뱉고 조금 어제 약간 매도했거든요. 대신 어제는 현물의 매도량이 좀 많이 늘었죠. 그래서 기대감을 좀 채우지 못했던 전일 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급이라는 거는 진짜 손바닥 뒤집는 거와 같습니다. 특히 선물은 더 그래요. 이 레버리지가 크게 걸려 있는 이 상품이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이 손바닥 아래면이었는데 오늘은 윗면으로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시점을 쳐다보는 거고 그 부분이 아마 시장을 지배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미증시가 강하게 나왔으니까 그 부분도 얘기를 해보면 주가는 EPS 곱하기 PER이에요. 그러니까 EPS가 서 있고 PER이 올라도 주가가 오를 수 있고 PER이 서 있고 EPS가 올라도 주가가 오를 수 있고 물론 둘 다 오르면 주가 많이 오르겠죠. 근데 최근 미증시의 소위 주도주라고 불렀었던 팬 기업들을 보게 되면 EPS 값이 떨어진 게 아니고 PE 값이 시장에서 이제 조정을 겪으면서 어닝의 하락으로 유발된 이 가격 하락이 아니고 시장에서 소위 너무 많은 멀티플을 줬어라는 이 컨센이 형성되면서 소위 부담을 좀 줄인 거거든요. 이게 받아들이다 보니까 너무 과하다라고 판단을 하고는 있었죠. 넷플릭스가 포문을 엽니다. 넷플릭스가 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니까 어제 9% 넘게 올랐는데요. 그냥 빵 솟아오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 주목해서 볼 점은 넷플릭스가 저 퍼주는 절대 아닙니다. 넷플릭스 굉장히 고퍼주거든요. 그럼에도 시장에서 이만큼의 상승폭, 되돌림을 만들어줬다라는 건 시장에서 멀티플 다소 좀 부담을 줄였던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채우려는 니즈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방송에서 차라리 빨리 뚜껑을 열어라. 그러면 실적을 보고 나서 과하게 빠졌네? 그럼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테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상당 부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럼프 얘기는 요즘 조금 잦아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아베 만난 자리에서 북미 회담 잘 안 되면 강경 대응하겠다 이렇게 좀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리아 때리고 나서 북미 회담 잘 안 되면 강경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냥 이 상상력으로 읽어본다라고 하면 너네도 잘해 그냥 잘못 대들면은 시리아 받지 이런 식의 뉘앙스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이 노이즈가 만들어질 수는 있어도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이 얘기는 노이즈입니다. 시장의 펀더멘탈 값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 2장만 먼저 보시면은요. 이 외국인들 선물 누적을 보여드리는데요. 야 장차 이거 잘못된 것 같아. 자료 잘못 들고 나온 것 같아. 외국인 선물 누적이 지금 어마무시하게 그러게요? 매도로 가 있는데 왜 올라가 있어? 이거 미결제입니다. 미결제 약정 누적이에요. 미결제 약정이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는 그 시장 추세가 강화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시장을 오를 것으로 보고 있는 투자자가 선물을 사고 내일도 오를 것 같고 모레도 오를 것 같으면 매도를 해서 청산을 시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포지션을 이월시켜서 계속 끌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게 미결제 약정입니다. 즉 미결제 약정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시장 추세가 강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요즘 다들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 선물 매도가 어마무시하게 나왔고요. 지금 기록상으로는 사상 최대 매도 수량을 누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외국인들이 매도값을 계속 끌고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매도값을 끌고 가는 와중에 미결제는 계속 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방 쪽으로 계속 시각은 강화돼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좀 억누르고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뭐 트럼프고 뭐 무역 분쟁이고 나발이고 필요 없고 그냥 딱 하나 시장에서 시그널 하나 찾아라라고 얘기하면 외국인 선물 돌아 나오는 거예요. 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어제 오전 증시에서 장 시작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일부 기대감이 좀 생겼다가 좀 밀려나면서 뭐 기대감이 좀 싸그러지긴 했습니다만 어제 미증시 상승분 나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요. 무엇보다 뺑 쪽에서 다시 주도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주목해서 본다라고 하면 어제 못 채운 기대감 뭐 오늘 채우지 말란 법은 없다. 긍정적으로 시장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의 선물을 계속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말 그대로 째리고 있는 거죠. 째리고 있습니다. 예. 삼성그룹 지배구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대차에 이어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 예. 어쨌든 이제 물산 중심의 움직임이라 물산과 여타 뭐 전자, 바이오로직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성 SDS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다. 예. 뭐 시나리오상으로 뭐 여러 얘기는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 얘기 오늘 좀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어제 삼성이 주목받은 건 아니에요. 어제 시장에서는 현대차가 주목을 받았죠. 그 자료서부터 보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제가 이 MTN 방송에서 지배구조 관련된 얘기를 그 어떤 패널보다 제일 많이 했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지배구조 관련돼서는 계속적으로 이 컨셉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대차 그룹이 엘리엇을 만난다? 이건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이미 시장에서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만나서 무슨 얘기 하는지도 대충 가이드가 잡히는 부분이에요. 뭐 요즘 뭐 아이칸이나 뭐 이런 쪽들에서도 이제 슬슬 찔러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먹잇감이 되는 거죠. 뭐 이 하이에나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이 하이에나들이 뭔 얘기할 것 같냐라는 부분 한번 생각해 보죠. 이번 엘리엇이 나 니네 주식 갖고 있어 라고 발표를 했죠. 근데 내가 어떤 주식에 얼마, 뭐 현대차에 얼마, 모비스에 얼마, 기아차에 얼마, 글로비스에 얼마 이렇게는 말 절대 안 해줘요. 그냥 내가 니네 주식 얼마만큼 갖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글로비스 이 엘리엇이 갖고 있는 이 현대차 그룹 주식 중에 기아차, 뭐 글로비스 이런 게 많을까요? 아니에요. 엘리엇이 들고 있는 건 현대차를 가장 많이 들고 있고 아마 모비스를 조금 들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지배구조 개편 상황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한테는 득되는 게 1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엘리엇이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 할까요? 주주들한테 피해가지 않게 잘 지배구조 개편 완료해 주세요. 이렇게 좋게 얘기하고 자 수고하세요. 그리고 일어날 애들이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뭔 얘기 할까요? 뭐 자기들도 현대차 주식을 들고 있으면 뭔가 떡고물이 떨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배당하세요. 저희가 지금 버는 돈이 별로 없어서 배당을 세게 못 하는데요. 에이 그럼 성향이라도 올리세요.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자사주 들고 있는 거 있죠. 그거 쌓아놓으면 뭐예요? 소각하세요. 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쓸데없이 투자한 것들 매각하세요. 이제 이 훈수 두는 거죠. 과거 삼성에서 얘기했었던 것들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 경영에 좀 참여하면 안 돼요? 사회이사 뭐 내세우면 안 됩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들 하겠죠. 현대차 그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하지만 시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가운 얘기죠. 배당 이 성향을 지금 가정에서 30% 배당 성향 올라간다라는 거는 좀 어렵기는 한데요. 실제로 이런 그림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지금 몇 프로 정도인데요? 지금 이 배당 수익률로 꼭 찍어서 시장에서 얘기해 주진 못해요. 통상적으로 30-40% 정도의 배당 성향을 끌고 가죠. 근데 이거를 30% 높여서 50% 넘게 버는 돈을 배당으로 쏟아 부어라 라고 얘기하면 이거 지키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해마다 이거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 요구를 한다라고 하면 이론적으로 봤을 때 현대차의 배당 수익률은 6%가 넘어갑니다. 지금 배당 수익률에서 배당 성향에서 30%가 올라갔을 경우 기아차는 무려 9%가 넘어가고요. 이런 부분들 가능성은 없어도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정도까지 나올 가능성은 없어도 시나리오상으로 플로우는 맞다는 겁니다.
엘리엇이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죠. 배당 성향 옆에 그림 나와 있네요. 20-30% 배당 수익률에 배당 성향에서 32% 배당 성향 올리면 50% 넘게 배당 성향 끌고 가란 얘기거든요. 이거 무리라는 겁니다. 현대차그룹 입장에서는 다 알죠. 하지만 엘리엇은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에서도 이게 먹히지 않을 거라는 거 알죠. 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 배당 성향 올라갈 수 있어를 가정하는 겁니다. 반가워하는 거죠. 현대차는 분명히 지난번에 지켜봤을 겁니다. 삼성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현대차그룹의 이 전공법을 보면서 뭔가 한 수 배웠겠죠. 그러니까 서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지금 삼성에서의 니즈를 하나 시나리오를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실은 얼마 전에 화살표 하나가 없어졌어요. 여기서 갖고 있던 화살표는 없어졌죠. 네, 물산 지분 끊어냈어요. 네. 뭐 블락디루로 끊어냈으니까요. 네. 팩트를 말씀드리면 이거하고 이거는 조만간 끊어집니다. 뭐 일각에서는 오너가 사주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만 전기 주주들은 오너가 사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예.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거를 왜 살 이유가 없죠. 삼성전자 살 돈도 없는데 물산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를 굳이 살 필요는 없죠. 물산 밑에 삼성전자 밑에 전기가 달려 있는데 왜 밑단으로 내려가서 저걸 삽니까? 윗단에 있는 주식을 사면 지배력이 그대로 끌고 내려가지는데. 그래서 뭐 블락딜을 통해서 아마 그림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가 어제 방송인가요? 그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바이오로직스 팔아서 삼성물산이 이거 들고 있으니까 요거 만든 돈으로 삼성전자 산다? 뭐 그림상으로는 말이 되는데 바이오로직스 뭐 살래요? 라고 들이밀 수 있는 곳이요. 지금 시장 가치로 따지면 뭐 17조만 이렇게 나올 텐데 이거 바이오로직스 살래요? 뭐 라고 물어보면 선뜻 내가 살게요. 라고 얘기하는 쪽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한테 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들게 되면 기존 주주들이 오케이 사인을 줘야 되는데 이사회 결의사항이니까 기존 주주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걸 왜 사? 우리 사업하고 연관성도 없는데 그러면 뭐 미래 신성장 사업으로 바이오를 좀 갖다 붙이려고요 라고 얘기하면 야 그러면 차라리 해외에 있는 돈 잘 버는 바이오를 갖고 와. 왜 삼성바이오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팔아서 뭘 어떻게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를 확고하게 만든다? 이거는 시장에서 쓰는 소설에 불과합니다. 또 하나 있죠. 화살표 잘못 껐네요. 삼성 SDI에서 나간 거죠. 네네. 네, 아까는 SDI에서 나가 있는 SDS를 잘못 껐어요. 네. 지금 시장에서 얘기 나오는 건 그럼 SDS를 파는 건 어떨까요? 오너가 SDS를 많이 들고 있으니까 SDS 제껴가지고 나온 돈으로 삼성전자 사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SDS 주주들은 뭐라 그래요? 왜 자꾸 우리만 갖고 그래? 뭐 툭 하면은 우리 가지고 뭐 제낀다, 나눈다, 뭐 맨날 말들 많은데 우리가 지배구조 맨 끝단이지 않습니까? SDS가. 뭐 달려있는 거 아무것도 없이 화살표 나가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꽂히는 쪽만 있으니까 맨 밑단이죠. 그래서 왜 우리만 갖고 그래? 라는 볼멘 소리가 나올 거고 만약에 현실화 시키게 되면 SDS 주주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게 선뜻 의사결정하기가 쉽지 않은 카드들입니다. 그러면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을 봤으니까 느낀 게 있겠죠. 이번에 현대차의 지배구조 개편은 세 글자로 줄이면 전공법입니다. 전공법. 그러면 삼성도 이번에 상당 부분의 전공법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지금 삼성전자의 대주주는 뭐 앞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삼성생명입니다. 그러면 삼성생명을 이제 이 중간 금융지주사로 떼내야 되잖아요. 밑단에 있는 이 제조회사들을 이 지분 들고 있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금융회사가 제조자회사를 끌고 있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니까 금산분리를 시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은 이 중간금융지주사로 떼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중간금융지주사로 떼내면서 이 삼성전자 그 밑단에 달려있는 이 회사 지분이 10%를 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한시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지 10%가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언젠가는 분명히 끊어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게 좀 급하게 끊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시장에서 우려했었던 게 김기식 전 금감원장이 이거를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에서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지금 보험업법상으로 보게 되면 금산법에서는 제조업 계열사, 이 금융회사가 이 동일 제조업 계열사 5%까지 들게 해주고요. 유예하면 15%까지인데 이거 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거 삼성전자를 위한 법이냐, 삼성생명 보라고 만든 법이냐라고 얘기가 많았었고 보험업 중에서는 총 자산의 3%만 계열사 지분을 취득할 수 있게 만들어줬는데 이거를 시가로 아닌 취득 원가로 그렇죠. 계산을 합니다.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네. 요거 문구를 김기식 금감원장이 이번 낙마를 하지 않았으면 이거를 왜 취득 원가로 합니까? 시가로 해야지 라고 얘기하면 삼성전자 들고 있었던 삼성생명의 그 지분율은 이번에 시장에 풀릴 위험이 분명히 존재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카드가 일단 좀 줄었다는 거는 삼성 입장에서는 다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을 좀 벌었다. 전공법을 택한다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건 딱 하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이재용 부회장이 부자인데 삼성전자를 몇 퍼센트 이렇게 딱 끌어당길 만한 캐시를 들고 있는 부자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돈을 어디서 만들어낼 거냐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오너는요, 삼성물산을 가장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어디서 나오면 좋은 걸까요? 삼성물산에서 배당이 늘면 좋은 거죠. 이미 작년에 네. 삼성물산이 배당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그렇죠.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럼 삼성물산은 뭘로 돈을 벌어서 배당을 저만큼 늘릴까요? 전자가 주는 배당, 뭐 전자가 배당을 이제 때리게 되면 물산은 지분을 들고 있으니까 배당이 위로 올라가겠죠. 생명의 배당, 뭐 SDS는 배당 세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로직스도 배당 세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이 두 군데서 배당을 크게 늘려야 됩니다. 최근 삼성생명이 뭐 특별 배당이나 뭐 이런 부분들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만든 돈들 지금 이 삼성물산 쪽으로 배당 들어가게 되면 그중에 30%는 오너로 흘러 들어가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공법의 첫 번째 단추죠. 두 번째 단추는 팔거나 효율화 시키는 겁니다. 삼성종합화학 지금 하나에서 끌고 넘어온 거 이거 필요해서 샀지만 지금 정 급할 때는 팔 수 있는 1번 타자입니다. 두 번째 뭐 삼성물산 감난사업 이거 없으면은 매달 임대료 나가겠지만 매년 임대료 비중 굉장히 크게 나가겠지만 이거 팔면 꽤 큰 돈이 이제 바로 꽂히게 되죠. 삼성전자 지분을 살 수 있는 삼성전자 배당 증액 얘기 당연히 나올 거고 삼성생명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뭐 상사, 식음료, 패션, 레저 삼성에서 주목받는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들 아마 메가카드 얘기 나올 가능성도 상당 부분 존재합니다.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냐? 삼성전자 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맨 앞 페이지에서 봤었던 것처럼 이거 보고 자꾸 소설 쓰지 마시고 뭐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바이오로직스를 팔아야 되니까 이건 계속 올라갈 거고 삼성전자는 사야 되니까 이건 계속 빠져야 될 거고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이 물산에서 요거 팔아가지고 요거 사서 요거 끌고 올라가면 뭐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안 되면 뭐 SDS 비싸게 팔아가지고 뭐 이걸로 바로 사서 삼성전자로 사서 오너로 끌어올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시나리오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건 말 그대로 시나리오일 뿐이지 현실화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카드 아닌가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뭐 시황 얘기는 다른 거 얘기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외국인 선물입니다. 외국인 선물 보고 최근 시장에서 아이디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지배구조 관련돼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 정리해봤습니다. 굉장히 얘기를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정리 한번 할게요. 그러면 어쨌든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대단히 관심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럼요. 투자자 입장에서. 제일 우리 피부에 제일 먼저 올 건 삼성전기가 들고 있는 물산 지분이 조만간 블락딜으로 풀릴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기는 이제까지 물산 지분 팔지도 못하는 지분이었거든요. 매각 가능 증권이 아니었으니까 지금 이제 매각 가능 증권이 된 거죠. 그래서 1차적인 수에 삼성전기 쪽으로 끌고 갈 수 있고 요즘 삼성전기 시각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뭐 포함이 좀 됐을 것 같네요.
그러면 전공법을 택할 경우에 네. 어쨌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그러면 삼성물산도 물산. 배당 늘릴 거고 네. 뭐 전자도 늘려야 될 거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네. 워낙 이 변수들이 많은 얘기라요.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상황들이 좀 그럼요. 있어요. 변화가 네. 있으면 좀 보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은 뭐 이 얘기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네, 뭐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5글자로 줄이면 선물만 봐요. 네. 그게 완벽한 시그널입니다. 지금 완전히 찍혀 눌려 있는 구간이고요. 외국인 선물 동향이 살아나고 연속성을 찍을 때, 그때 아마 우리 시장 탄성이 부활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합니다. 네, 장영혁의 마켓 시그널. 오늘은 선물 얘기,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얘기 중심으로 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렌즈의 장영혁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